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핵심 공약이었던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자율권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도 공식화해 부산시의 미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통합과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목표에 맞춰 모두 123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부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국정과제 56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주관 부처로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명시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을 비롯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련 정책과 기관 이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17개 시도별로 각 7개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와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광역교통망 추진 등이 부산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5극 3특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입니다.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각 지역의 재정과 제도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최근 112 허위 신고로 대피 소동이 빚어지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건수는 늘고 있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부산에선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하단동에서 가장 가까운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특공대를 보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센터에 있던 장애인 등 이용객 100여 명이 대피하느라 소동이 빚어졌고 센터 운영이 전면 중단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경기 안양시에서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그제 수원시에선 관공서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최근 전국에서 112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소동이 빚어지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은 강화돼 왔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112 신고 처리법은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112 허위 신고 발생은 2023년 5,155건에서 지난해 5,435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정은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입니다. 정부만 처벌 강화한다고 한들 자신이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형사처분 이외에 민사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하게 온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주는 것이 대안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력 낭비와 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허위 신고자에게 청구하는 등 경찰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과 광복 80주년을 앞둔 오늘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제 나라를 팔아먹었던 반민족 세력이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80년 묵은 친일,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역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롯데호텔 부산에서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과 부산 호찌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빈 방문 중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응호 푸엉리 영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선 접견에서 또럼 당 서기장은 부산과 베트남의 잠재력 있는 지역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고 했고, 박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은 해운대구 벽산 이센텀 E클래스1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장전, 당리, 대연 등 7개 재개발 임대주택 단지에서 총 100가구의 예비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으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 부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기간 2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대만항공사 타이어에어와 함께 선보인 돼지국밥 콘셉트 기내식이 최근 넉 달 동안 2,100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50만 명이고 대만 소비자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선호하는 부산 음식에 돼지국밥이 66.9%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관광업계는 하반기에 에어부산 추석기간 전세기 운항, 에바항공 신규 취항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만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6개월 연속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부산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부산 고용률은 58.8%로 작년 7월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7월 부산 지역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작년보다 19,000명, 8.2% 증가한 영향으로 1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4,000명, 0.2%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5.4%, 3.8% 감소했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연기파 배우 이정은과 유태우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배우상은 2014년 신설해 한국 독립영화 속 신예 배우들을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한 상으로 한국 영화를 이끌어온 선배 배우들이 차세대 주역들에게 직접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높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8.9도, 습도는 8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